조국은 이재명 정부의 황당한 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마치 개선장군처럼 행세해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야 할 이유가 법적으로 명백히 인정된 것도 아니고 반성과 참여의 흔적도 없이 단지 정치적 거래와 권력의 이익을 위해 풀려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새로운 정치의 구원자라도 되는 듯한 모습으로 내세웠습니다. 사면은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용서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국은 이를 마치 자신의 결백이 인정된 것처럼 포장하며 오히려 당당함과 정치적 자신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책임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소 직후 그는 자숙의 시간은커녕 언론과 SNS를 통해 연일 자신의 목소리를 과시했습니다. 광폭행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각종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으며 본격적인 재기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부재했던 것은 바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태도였습니다. 국민 다수는 그가 최소한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히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스스로를 정치적 피해자로 포장하며 마치 감옥에 갔다 온 것이 억울한 누명 때문이라는 듯한 인상을 심으려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교묘한 술책이었고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터져나온 것이 바로 조국 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이었습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혁신을 이름에 내세운 정당이라면 도덕성과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조국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던 날조차 노래방 회식이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당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피해자는 배은망덕하다,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는 2차 가해성 막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국은 침묵했습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출소 후에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피해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0장이 넘는 편지를 받고도 답장 한 장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인물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문제가 커지자 조국은 뒤늦게 페이스북에 경청하는 듯한 사진을 프로필로 바꿨습니다. 손을 귀에 대고 듣는 듯한 사진을 통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SNS에 된장찌개 사진을 올리며 서민 코스프레를 했지만 정작 그 이면은 특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의 경청 사진 역시 본질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가식적인 연출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대화를 나눈 흔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언론 플레이와 이미지 관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조국은 타인의 잘못에는 가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늘 정의를 외치며 남의 비리를 공격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과 자신의 진영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언제나 침묵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번 성비위 사건에서도 조국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피해자가 당내 공식기구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묵묵부답이었고 출소 후에도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지도부가 총사퇴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린 뒤에야 조국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 섞인 말만 내놓았습니다. 이는 책임을 진정으로 통감하는 태도가 아니라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의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도부의 총사퇴는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죄송하다, 참담하다며 물러났습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조국 원장에게 향한 화살을 나에게 돌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태의 중심에 있어야 할 조국은 여전히 중심을 피하며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 바꾸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이는 비겁함의 극치였습니다. 남이 잘못했을 때는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의로운 척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 앞에서는 무책임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조국이 오는 11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성비위 사건의 책임이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는 오히려 권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듯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려 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치권의 위기 때마다 혁신을 외치며 지도부 교체나 총사퇴 같은 보여주기식 조치를 반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근본적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잡겠다고 나서는 현실은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가 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덕성과 책임은 사라지고 위선과 자기 합리화만 가득했습니다. 사면을 받고 나왔다면 최소한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조용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외면했고 성비위 사건이 당을 뒤흔드는데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언론과 국민의 비난이 거세지자 사진 한 장 바꾸며 경청을 포장하는 얄팍한 수작을 부렸습니다. 이것이 조국이 말하는 혁신입니까? 이것이 그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조국과 그의 정당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면으로 얻은 기회를 자기 성찰과 혁신의 시간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권력 재진입의 발판으로 삼은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조국은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자신의 과오를 희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조국의 내로남불은 이미 수차례 드러났습니다. 된장찌개 사진으로는 가릴 수 없는 특권과 위선, 경청 사진으로는 가릴 수 없는 무책임과 비겁함이 국민의 눈에는 똑똑히 보입니다. 이제 조국은 진정한 성찰과 책임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또 다른 쇼와 포장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그의 가식에 속지 않습니다. 조국의 내로남불은 대한민국 정치의 치부이자 혁신을 외치는 자가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은 스스로를 혁신가로 포장할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것은 혁신이 아니라 퇴보였습니다. 그의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가 가야 할 길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냉정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조국과 같은 내로남불 정치, 뻔뻔함과 위선으로 점철된 정치가 더 이상 이 나라를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없습니다. 조국의 개선장군 코스프레는 끝났고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입니다.